나이가 들수록 왜 말 한마디가 이렇게 깊이 상처가 될까요? 예전에는 웃고 넘기던 말이 어느 날부터 가슴에 걸려 밤까지 따라옵니다. 상대는 가볍게 던졌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오래 흔들립니다. 혹시 내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더 차가워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중년 이후에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도 차갑게도 만드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느려지듯 마음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달리느라 스쳐 지나가던 말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만큼 말의 결이 마음에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변화는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겪었고 더 많은 무게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줄어드는 체력, 멀어지는 인간관계,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리는 말은 내용보다 온도로 느껴집니다. 따뜻하면 위로가 되고 차가우면 상처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구라고 말합니다. 고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는 대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말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모임에 나가면은 이런 장면을 종종 봅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에 분위기가 식고 한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내 말투가 그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넘깁니다. 하지만 말투는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고 회복할 기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관계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오래 쌓아온 인연일수록 말 한마디의 영향은 더 큽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수십 년의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떠올려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몸도 관계도 마음도 변합니다.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지금의 나와 타인을 재단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보다 더 섬세해졌고 더 지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잠시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내가 한 말 중에 누군가의 얼굴이 굳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봅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이 질문만 조용히 마음에 남겨둡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말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그 작은 쉼이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 시간의 끝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에 상처받는 것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진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더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더 따뜻해지는 방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마음의 근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 했어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금세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말투만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늘 차갑게 느껴지고 왜 어떤 말은 의도치 않게 관계의 온도를 떨어뜨리는지 그 근원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중년 이후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바쁩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일은 줄었지만 생각은 오히려 많아집니다.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건강은 얼마나 더 유지될지, 돈은 충분할지, 혹시 혼자가 되지는 않을지, 이런 생각들은 하루 종일 반복되며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는 큰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생각에서 자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자녀의 선택을 이해하기보다는 간섭하게 되고 타인의 말에 쉽게 반응하며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이 통제 욕구가 바로 말의 날을 세우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민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 말 속에는 조언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내가 더 안다는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대는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작아집니다. 이때 대화는 연결이 아니라 거리로 바뀝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비교의 대상이 바뀝니다. 누가 더 잘 키웠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이 비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 속에 스며듭니다. 무심코 던진 그래도 너는 낫지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비교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긴장을 더 키웁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상사, 누군가의 보호자였던 자리는 점점 옅어집니다. 이 공백 속에서 우리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끊고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조용히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말은 따뜻함보다는 무게로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통제해야 안심이 된다는 집착. 이 집착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말은 자연히 거칠어집니다. 상대를 향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악의는 없습니다. 그저 불안해서 외로워서 마음이 급해서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도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잠시 짧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지금 이 말로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 인정일까? 안심일까? 우위일까?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이 바로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말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날카로웠다면 그만큼 내 마음이 불안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무상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상처받게 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말에 더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변화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몸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익숙했던 일상이 하나둘 사라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변함없는 것을 찾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을 잊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심지어 나의 성격과 생각마저 변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전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말을 하고 기대합니다. 이 간극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달하고 농담을 잘하던 친구가 이제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네. 이 말에는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파문이 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들춰내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잊으면 말은 쉽게 잔인해집니다.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다 내 기억 속에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교는 말로 드러나기도 하고 표정과 침묵으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런 미묘한 기운에 더 민감해집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녀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너도 이제 나이 좀 먹었잖아. 그 나이 아직도 그거야? 부모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담긴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마음에는 자신의 속도와 선택이 부정당했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집착은 사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관계가 예전과 같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흐릅니다. 흐름을 거스르면 말은 점점 날이 서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말이 아픈 이유는 상대도 나도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 마음의 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 겹쳐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무상을 인정하는 순간 말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 라는 말 대신 지금은 어떤 게 가장 힘들어? 라고 묻게 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현재를 존중하는 말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숨통을 틔웁니다. 잠시 짧은 관찰을 해봅니다. 최근에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말 중 과거와 비교하는 표현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예전에 안 그랬잖아. 원래 너는, 이 말들이 나왔던 순간 내 마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는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상대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변화를 두려워했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관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림이 있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말은 자연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상대의 현재를 존중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도 변했고 너도 변했고 그 변화 속에서 서로를 다시 만나는 일, 그것이 중년 이후의 진짜 대화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고통, 바로 불평과 하소연이 어떻게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왜 자꾸 힘든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될까요? 몸이 아프다는 말,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 자식 걱정, 돈 걱정, 만나자마자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하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고구라고 부릅니다. 고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늙음도 고이고 병도 고이며 이별도 고입니다. 문제는 고 자체가 아니라 그 고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특히
말로 고를 반복할 때 고는 점점 커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분명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아픈 곳이 늘고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 속에 머무를 때입니다. 모임에서 늘 같은 불평이 반복되고 대화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소연으로 채워질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 진짜 살기 힘들어. 몸이 성한 데가 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감은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 속에는 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알아차릴 때 줄어듭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 고는 집착이 됩니다. 나는 힘들다는 정체성, 내 삶은 고단하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굳어지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무게가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불평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 들어주지 않아도 말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불평은 나를 알아달라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나는 계속 힘들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고를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만 말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합니다. 부정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말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어. 대신 그래도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요즘 사는 게 팍팍해. 대신 그래도 오늘은 사람 얼굴 보니까 좋네. 이 작은 전환이 말의 온도를 바꿉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속에서 숨 쉴 틈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틈이 바로 감사 한 방울이고 유머 한 조각입니다. 잠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질 때 말을 끝내기 전에 한 문장을 더 붙여봅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두 단어 중 하나만 덧붙여도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 말이 상대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지 아니면 잠시 내려놓게 하는지 그 기준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고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도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말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는 대화 속에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맞아야 한다는 마음이 어떻게 관계를 외롭게 만드는지 집착의 또 다른 얼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주 이런 마음을 느낍니다. 이건 내가 맞아. 내가 더 많이 살아봤잖아. 틀린 건 바로 잡아야지. 이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살아온 시간이 곧 경험이고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지보적, 즉 나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아집은 내가 옳아야 마음이 놓이는 상태입니다. 내 말이 인정받아야 불안이 가라앉고 내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아집이 강해질수록 말은 점점 날카로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중년 이후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고 바로 고쳐주는 행동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한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이 말들은 틀린 내용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내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옳고 싶어질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위치는 줄어들고 의견을 묻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안다 라는 증명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말 앞에 서게 되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됩니다. 누가 더 맞는지,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이 경쟁 속에서 정작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부모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부모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나는 또 가르침의 대상이구나. 아집은 말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 경험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며 듣는 것과 상대를 만나며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놓아버림이라고 합니다. 놓아버림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이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내가 맞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 말은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 말을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존중일까요? 안심일까요? 아니면 우위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말은 한 박자 느려집니다. 그 느림 속에서 상대의 표정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다음 대화에서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바로 고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 말은 동의가 아닙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이 대화의 긴장을 크게 낮춰줍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멀어지는 순간은 의견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늘 평가받고 늘 가르침을 받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아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아집을 내려놓기 위해 꼭 필요한 힘, 바로 정념과 멈춤, 말하기 전 한 박자의 쉼이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는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곧바로 말이 되고 말은 곧 반응이 됩니다. 특히 감정이 실린 순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잠시 멈추는 법,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그리고 말 앞에서의 한 박자 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좋고 싫음을 붙이기 전에 먼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말은 늘 자동으로 나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자동 반응이 더 잦아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얘기겠구나 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 딱 한 번 숨을 고르는 것, 이것이 정념의 시작입니다. 숨은 언제나 현재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과거의 경험도 미래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이때 바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지금 내가 불편해졌구나.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넣는 순간 말의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짧은 멈춤을 계시의 시작이라고도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나오는 말인지, 두려움에서 나오는 말인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지, 그 근원을 보면 말은 자연히 힘을 잃습니다.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오해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피합니다. 하지만 정념에서 나오는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느낍니다. 지금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소개합니다. 대화 중에 감정이 올라올 때 말을 하기 전에 3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마시며 지금, 내쉬며 여기. 이 두 단어만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이 짧은 호흡이 말과 말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말할 것인지, 조금 더 들을 것인지, 바로 반응할 것인지, 조금 더 따뜻한 표현으로 바꿀 것인지. 정념은 말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말을 선택할 자유를 주는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념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보호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말을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하지 말걸,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후회는 마음을 오래 괴롭힙니다. 정념은 이 불필요한 고를 줄여줍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에 마음을 소모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말 앞에서의 멈춤은 관계를 지키는 선택이자 내 삶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념이 깃든 말은 크지 않아도, 길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멈춤 위에 꼭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 바로 자비,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어떻게 말의 온기를 완성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할 뿐이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솔직함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온기,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스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비란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표현을 외워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저 사람도 지금 나처럼 무언가를 견디고 있겠구나 하고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 많습니다. 누구는 자녀 문제로 잠을 못 자고, 누구는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누구는 점점 줄어드는 인간관계 속에서
말 못할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정을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짐작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이 짐작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적이 되려던 말은 멈추고 판단이 되려던 말은 누그러집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우리는 속으로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왜 그렇게 까칠해? 하지만 자비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말은 달라졌고 관계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비라고 합니다. 이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처 주지는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내가 옳을 수는 있지만 상대를 아프게 하지는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대화에서는 자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자신을 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지적이 올라가면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자비는 말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때 그 말을 놓아주는 것, 굳이 바로잡지 않아도 될 때 그 틀림을 안아주는 것.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배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비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만 삼키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표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날카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기 전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보세요. 이 말이 이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자비의 문을 열어줍니다. 중년 이후에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치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굳이 강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담긴 말은 크게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만들어낸 감정은 오래 남습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 이 한 문장이 우리 삶의 관계를 지탱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비를 말 속에 실제로 담아내는 방법, 아주 구체적인 3가지 말하기 연습을 통해 관계를 지키는 실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뿌리가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을 살피는 정령과 자비가 대화의 온도를 바꾼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지만 효과가 분명한 3가지 말하기 연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연습들은 말을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입니다. 하루에 하나만 실천해도 대화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연습은 말하기 전에 숨을 먼저 내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에 힘이 들어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감정이 올라올 때는 더 그렇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먼저 조용히 숨을 한번 내쉽니다. 길게, 천천히. 이 숨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속도가 그 순간에 내려온다는 점입니다. 숨을 내쉬면 말도 함께 내려옵니다. 이 작은 호흡 하나가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지워주기도 합니다. 2번째 연습은 반응 대신 반영하기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곧바로 반응하려 합니다.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자기 경험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반영은 다릅니다. 반영은 상대의 말을 다시 한번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많이 답답했겠다. 그 상황이면 불안했을 것 같아. 이 말에는 해결책도 없고 판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중년 이후에는 조언보다 공감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이 먼저 쉬고 싶을 뿐입니다. 세 번째 연습은 문장의 시작을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이 됩니다. 그건 틀렸어. 대신 내가 듣기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왜 그렇게 생각해? 대신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 작은 변화는 상대의 마음을 방어에서 열림으로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 문장 하나가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조용히 멀어지게 할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연습의 공통점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는 말을 아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불안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오라도 무겁고, 자비에서 나오는 말은 짧아도 따뜻합니다.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내가 나눈 말 중에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실천을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공덕은 남을 위해 쌓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말은 가장 가까운 수행입니다. 앉아서 명상하지 않아도, 경전을 외우지 않아도 하루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말이 바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특히 고독과 외로움이 어떻게 서서히 풀어지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전보다 덜 피곤해지고 대화를 마친 뒤에도 마음이 오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중년 이후에 느끼는 고독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 느낌, 말을 해도 닿지 않는 느낌에서 옵니다. 열심히 말했는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독은 말이 많을수록 더 짙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고 이해받기 위해 말을 보태고 인정받기 위해 경험을 꺼낼수록 대화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한 발짝씩 물러납니다. 반대로 말이 줄어들고 온기가 남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 사람 곁에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편안함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이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말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조언보다 그랬구나 라는 말을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덜 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만든 연결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줄어들수록 고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말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이 중요해야 한다는 집착, 내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집착,
이것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넓어지기보다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놓고 함께 있을 수 있는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말 사이의 온기입니다. 고독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고독 또한 삶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다만 고독에 매달리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말의 방향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요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말했을까?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말했을까? 이 질문은 자책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새로운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말은 삼켜보는 것, 침묵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머무는 것, 이 선택들이 쌓이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혼자서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편안한 상태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이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은 더 솔직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보다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 침묵 속에는 평가도 없고 서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감각만 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사람들은 나를 어떤 말로 기억하게 될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싶은지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보다 어떤 말로 곁에 있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정리하고 내려놓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람들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였는지 부담이었는지 혹은 상처였는지. 불교에서는 말을 어게이라고 합니다. 말은 공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고 그 흔적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이는 목소리가 컸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 곁에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있어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말로 이겨서 남는 관계는 없다는 것도 함께 알게 됩니다. 잠시 이길 수는 있어도 그 자리에는 침묵과 거리만 남습니다. 반대로 조금 손해보는 말, 조금 낮추는 말은 사람을 남깁니다. 여기서 한번 아주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준 말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없었다면 내일부터 하나만 만들어 보면 됩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짧아도 좋고 느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입니다. 불안에서 나온 말인지 자비에서 나온 말인지. 이 차이는 말의 온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던 말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 옳아야 한다는 집착에서 내려오는 거, 그것 또한 해탈의 한 모습입니다. 말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을 상상해 봅니다. 모임에서, 가족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지, 그래서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그래, 네 마음은 이해돼 라는 말로 기억되고 싶은지. 중년 이후의 품격은 겉모습이나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남긴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 덜 무거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은 다짐 하나를 마음속에 남겨봅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말은 사람을 떠나게 하지 않겠다. 이 다짐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말은 인생을 요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곧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며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